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목요일인 오늘도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깨끗한 공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현재 원주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호흡기 관리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비교적 공기는 포근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 7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까지 큰 추위 없이 하늘에 구름만 많을 가운데 공기 깨끗하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시민들과 만남의 폭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특별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횡성군이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관련 내용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2월 12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최근 강원 지역 실물 경제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강원 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에서 회복되는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조업 생산은 소폭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화물차 통행량은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서비스업과 소비는 방문자 수와 카드 사용액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가 설 연휴인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생활 폐기물 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폐기물 대책 상황반과 기동 처리반 등 20여 개의 팀을 구성해 생활 폐기물 투기 단속과 순찰에 나섭니다. 또 생활 폐기물로 인한 불편 신고에도 즉각 대응합니다. 특히 무실동과 단계동, 중앙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를 집중합니다. 영월군과 영월 구규림관리소가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산불 지연제 30톤을 뿌립니다. 대상은 민가와 인접한 산림과 장릉 등 국가유산이 있는 산림인데요. 산불 지연제는 물에 섞어서 산림에 뿌리면 화재 확산을 늦춰주는 약재입니다. 이를 위해 영월군은 어제 영월읍의 야산에서 진화차를 이용해 산불 지연제 살포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에 자리한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올해 정식 개관한 이래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시민들이 과학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의미 있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강철규 전시기획 팀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정식 개관한 지 어느덧 2달여가 지났는데요. 자, 먼저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어떤 곳인지 건립 취지와 함께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은 국내 최초 생명의료 분야 전문과학관으로 작년 11월 원주시 태장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과학관은 바이오 생명과학 콘텐츠를 중심으로 전시, 과학문화행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주시 특화 사업인 의료기술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과학관입니다. 생명과학 기술의 중요성과 의료기술의 발전사 그리고 미래의 바이오 의학기술에 대한 탐구를 해볼 수 있는 과학관입니다. 네, 개관 전부터
이목이 집중돼서 저희도 관련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시범 운영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정식 운영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다녀갔는지도 전해주실까요? 네. 작년 11월 시범 운영부터 지금까지 약 한 3만 7천여 명 정도 관람객이 과학관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과학관을 찾아주시는 관람객분들에게 더욱 흥미롭고 교육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신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으며 특히 더 많은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과학관의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방학 기간에 학부모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과학 의료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성황리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네. 정식 운영 이후에 프로그램의 폭도 넓어졌다고 들었는데 특히 최근에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전시됐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된 배경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우주와 지구 사이 특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주식회사 보령이 공동으로 개최한 청소년 우주과학 경진대회 초등부 수상작 그림 40점을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20점의 작품을 소개하였고요. 나머지 그림 20점은 올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소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학관을 찾는 강원 지역 어린이들이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우고 미래의 우주개발 핵심 인력이 될 수 있는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번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수상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생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작품이 국제우주정거장에까지 다녀왔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자, 그럼 이번 전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특징도 함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게 전시는 초등학생들의 우주에 대한 상상을 그린 전시이고요. 이게 상상의 우주, 제트스키 레이싱, 우주 식물 등 우주에 대한 어린이들의 다양한 상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비행사 패기 윗슨이 직접 그림들을 소개해 주었고요. 그림을 소개해 주는 모습을 영상으로도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점이 추가로 우주에서 소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꿈나무 초등학생들의 우주에 대한 상상이 얼마나 다채로울지 작품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자, 이 밖에도 설 연휴를 맞아서 과학관에서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연휴 기간에 어떤 행사가 운영되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저희 과학관에서 말의 해를 맞이해서 설날에는 과학관에서 논단 말이야라는 과학문화 행사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네. 대기차기, 딱지치기, 사방치기, 윷놀이 같은 전통놀이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을 좀 만끽할 수 있고, 그리고 연휴 기간에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해서 무료 개관이 되니까 과학관에 좀 놀러 오셔서 전통놀이와 과학 콘텐츠를 즐기면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말의 해라서 마리아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와닿는 문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특별 전시나 체험 행사 이외에도 상설 전시를 찾는 관람객들도 꾸준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그런 과학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주요 상설 전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생명과학을 테마로 하는 바이오코드 전시실에서는요. 생명 탐구의 역사,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 DNA 등 전시 콘텐츠가 있고요. 특히 아나토미 시어터를 통해서 생명 탄생 과정을 담은 미디어 아트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유전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알아보는 전시물도 체험할 수 있고요. 의료기술 전시관인 메디컬 포드에서는 각종 질병의 통계 자료와 진단, 치료 방법을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 로봇을 통해서 수술 시뮬레이션, 그리고 의족과 같은 인공장치에 대한 이야기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와, 이름만 들어도 평소에 일반적으로 해보기 어려운 체험들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술 로봇을 통해서 수술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마치 의사가 된 것 마냥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따로 연령 제한은 없을까요? 이런 체험이나 할 때,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저희 과학관은 온 가족이 같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전시물을 준비를 했고요.
너무 어린 친구들은 다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부모님이 함께 도와주셔서 체험을 하신다면 충분히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가족 단위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명절에 또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해설 이용 방법이나 단체 관람 안내도 해주시죠. 네, 전시 전문 해설사가 상설 전시관 전시물에 담긴 생명과학 원리와 의료기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보다 쉽게 설명해주는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일 운영되고 있으면서 그리고 회차당 한 25명씩 30분 간격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해설 프로그램 예약이 가능하고요. 단체 관람 시에는 별도로 해설 프로그램에 대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네. 또 과학관을 찾는 시민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이용 방법이나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람 전에 꼭 확인하면 좋을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과학관은 관람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유모차, 휠체어, 그다음에 물품 보관소, 수유실, 북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전문 간호사가 항상 상주하는 의무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관 이용을 위해서 편의시설 안내는 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방문 전에 꼭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과학관에서 진행되는 각종 문화행사나 이벤트도 확인하셔서 방문하시면 더욱 알찬 과학관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립강원전문과학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시나 체험을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하는 걸까요? 따로 예약을 미리 하실 필요는 없고요. 교육 프로그램만 사전 예약을 받고 나머지 전시나 과학문화 행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설 연휴에는 무료 개관한다고 알려주셨는데 무료로 네네. 이제 개관하고 그럼 관련된 체험 행사도 다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함께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설 명절 푸짐한 선물을 준비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평소에는 입장료가 어떻게 될까요? 성인은 3,000원이고요. 네. 어린이는 1,0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고 단체 관람의 경우에는 500원씩 더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민 할인이 따로 있을까요? 현재는 주민 할인은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요.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해서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좀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책정되어 있는 입장료가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입장료에 비해서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 같네요. 자, 사실 과학이라는 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에서 시작이 되죠.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까지 더 깊이 배우고 더 넓은 시야를 키워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강철규 전시기획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5분 앞두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2026년을 AI 행정 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는데요. 인공지능을 행정 전반에 도입해서 복지와 안전, 보건, 농업까지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자세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횡성군이 2026년을 AI 행정 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한 배경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횡성군의 이번 선언은 단순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군정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행정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국민 요구 역시 점점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잡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생성형 AI와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공직자의 반복 업무를 줄이고 정책 기획이나 현장 대응처럼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 더 많은 시간을 쓰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AI 시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적응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AI 전환의 핵심 도구로 타임리 GPT와 RPA가 언급됐는데요. 말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인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이번 전환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바로 생성형 AI 타임리 GPT와 업무 자동화 시스템 RPA입니다. 먼저 타임리 GPT는 공무원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거나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공문 문안을 검토할 때 대화하듯 요청하면 기본 틀을 만들어주는 생성형 AI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통계 자료를 입력하면 핵심 내용을 요약해주고 또 정책 방향에 맞는 초안 문장을 제시해주는 식인데요. 특히 종량제 방식이라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서 예산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RPA는 이른바 디지털 로봇 공무원인데요. 온나라 문서 배부처럼 규칙이 정해져 있고요. 반복되는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직자는 단순 입력과 전달 작업에서 벗어나 현장 점검, 국민 상담, 정책 설계처럼 사람의 경험과 판단이 중요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행정의 속도는 빨라지고 품질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빅데이터 기반 행정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횡성군청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진연호 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강원형 AI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석 솔루션을 이렇게 연계해서 강원도와 각 시군에 흩어져 있던 그런 행정, 공간, 통계 데이터를 한 곳에서 이렇게 모아서 보고 AI로 분석해서 정책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인구, 교통, 복지, 안전 등의 그 데이터를 함께 분석을 하면 어느 마을에 교통 약자가 많이 있고 어떤 지역이 재난 취약 지역인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책을 느낌과 경험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하고 설계하는 증거 기반의 행정이 좀 가능해진다고 보고요.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도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책 시행 후에도 데이터를 통해서 효과를 상시 점검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고 필요한 사업은 더 키우는 방식으로 해서 정책의 속도와 그다음에 정확도가 높아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앞서 소개해 주신 타임리 GPT와 RPA, 이른바 디지털 로봇 공무원 설명을 들어보면 문서 작업을 특히 많이 하는 우리 직장인분들, 사업가분들께 아주 솔깃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밖에도 복지, 보건, 안전, 농업과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도 AI 활용을 확대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국민들이 어떤 변화를 좀 체감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국민이 가장 먼저 느낄 변화는 더 빠르고 더 세심해진 행정이라고 합니다. 복지 분야에선 행복 이음 시스템의 AI 상담 기능을 접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더 빠르게 찾고요. 또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행정이 먼저 발견하고 연계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또 보건과 안전 분야에선 감염병 추세, 또 기상 정보, 사고 이력 등을 분석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한다고 하는데요. 문자 안내나 현장 대응 역시 한 발 앞서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도 달라집니다. 시설 원예 농가에는 AI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기술을 보급해서 작물 생육 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하도록 돕고요. 기상과 병해충, 가격 데이터를 분석해 재배와 출하 전략 수립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청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진연호 과장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성군이 지향하는 그런 스마트 행정은 기술이 앞에 나서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군민 입장에서 더 편리함을 느끼고 행정의 전달을 신속하게 체감하는 그런 것이 목표입니다. 공무원에게는 생성형 AI 자동화, 그다음에 빅데이터 활용으로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군민에게는 복지, 보건, 안전, 농업 서비스 등을 더 빠르고 또 촘촘하게 제공해주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는 것이 그림입니다. 교육을 하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져서 일회성 시범 사업이 아니라 군정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AI 행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민원 넣기 힘들다가 아니라 행정이 먼저 챙겨준다 하나 한 번만 설명해도 여러 부서가 함께 움직인다 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 행정이 횡성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네. AI가 행정을 대신하는 시대가 아니라 AI로 더 사람다운 행정을 만들겠다는 횡성군의 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술의 변화가 국민의 일상을 얼마나 빠르고 따뜻하게 바꿔낼지 앞으로의 변화도 기대의 마음으로 지켜봐야겠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의 박영석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만나보죠.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30개 문화도시 중에서 강원 영월군이 2025년도 올해의 문화도시로 뽑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문화도시 성과평가에서 광산문화를 재조명한 영월군을 문화도시로 선정을 했습니다. 2022년 문화도시로 지정된 영월군은 폐광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 광산문화를 재조명하고 그 기록을 엮어 책을 출판하는 등 문화광산도시 브랜드를 구축한 점을 인정받았는데요. 네. 영월군은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 생활실험실을 운영해 전년도와 견저 5배가 넘는 6,799명의 주민을 문화주체로 성장시킨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정은 문화도시 사업이 지역 소멸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았는데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의 전국 30개 문화도시가 지역 소멸을 막는 든든한 방파제이자 지역 경제를 이끄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영월군이 문화도시로서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도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된 영월군 소식이었는데요. 문화광산도시 브랜드를 잘 구축을 했고요. 취지처럼 앞으로 좀 폐광 그런 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트레킹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원주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다양한 걷기 행사가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주시가 2026년 원주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지난해 연인원 50만 명 이상이 찾은 치악산 둘레길, 원주 구비길, 원주 소풍길 등 우수한 걷기길 인프라를 바탕으로 40여 개의 다양한 걷기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었는데요. 올해도 맨발 걷기, 함께 걷기, 역사길 걷기, 야간 걷기 등 다채로운 걷기 프로그램과 함께 걷기 강연 및 교육을 운영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걷기의 즐거움과 건강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중요한 소식인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나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소풍길 1코스 운곡 솔바람 숲길에서 원주 힐링 맨발 걷기 행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둘째 주 토요일에는 시민들과 함께 걷는 원주 걷기 여행길 함께 걷기 프로그램이 치악산 둘레길에서 진행되고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원주 소풍길에서 걷기와 환경보호를 함께 실천하는 원주 에코플로
플로킹이 진행이 되며 넷째 주 토요일에는 원주의 시간을 따라 걷는 원주 역사 문화 트레킹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원주 걷기 여행길 안내센터를 통해서 참여를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주 쉴 틈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알차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원주 힐링 맨발 걷기, 둘째 주 토요일에는 원주 걷기 여행길 함께 걷기, 또 셋째 주 토요일에는 원주 에코 플로깅, 그리고 플로킹이죠. 네, 그리고 넷째 주 토요일에는 원주 역사문화 트레킹이 운영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관심 있는 주를 선택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즘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개최지인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에서는 오는 13일부터 눈꽃축제가 펼쳐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는 한국의 지붕마을이라고 불리는 대관령 주민들이 지역 겨울 문화를 알리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1993년 처음으로 시작된 축제로서 문화관광부 10대 축제와 1999년 동계 아시안게임 공식 문화행사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역사 깊은 겨울 축제죠. 올해는 동계 꿈나무 눈동이의 국가대표 성장기를 주제로 올림픽 테마 눈 조각과 얼음 조각 등 작품성이 뛰어난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눈꽃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알몸 마라톤 대회와 대형 눈썰 매장을 비롯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컬링,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사격 등 다양한 동계 종목 체험 행사를 마련을 했고요. 이 같은 체험 행사는 물론 먹거리도 풍성해서 따뜻한 겨울 음식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스 카페에서는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전시와 함께 얼음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 음료를 즐기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동계올림픽 시기에 맞춰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 8년 전 추억을 되새기면서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또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평창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이맘때 비교적 덜 추운 날에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해지곤 합니다. 언뜻 하늘은 맑아 보일지 몰라도 정작 공기질이 좋지 않을 수 있는데요. 외출 계획이 있는 날에는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 관련 예보를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 꼭 챙겨주시고요. 집에 돌아오면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옷도 바로 털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가 계신 가정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월 12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